네, 1월을 마무리해가는 시점입니다. 1월은 기대가 높아서 그렇습니까? 기대치가 충족이 안 됐는데요. 2월, 3월 향후 장세는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마켓리더 특급 전략 KDB 대우증권 투자전략팀 김정환 연구위원 오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요. 시장 분석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다우 지수는 지금 역사적 고점, 예? 14,000,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14,100선이던가요? 예, 역사적 고점을 향해서 이걸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를 놓고 있는데, 우리는 바닥이 어디냐, 저점이 그렇습니다. 어디서쯤 형성될 것이냐, 이렇게 논하고 있어야 되니 참 답답한데요. 상대적으로 약간 국내 증시 흐름 봐주십시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내 증시는 그 저점 논란이 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판단하자면은 지난 1월 28일 날 의미 있는 저점을 형성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그 근거로는 추세 지표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ADVR이라는 그런 추세 지표가 있는데 이게 의미 있는 저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림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난 1월 17일 날 저점을 형성했는데 이게 이제 의미 있는 저점이 아니었고, 1월 28일 날 보시다시피 이제 의미 있는 저점을 형성하고. 검정색이에요? 예, 검정색인데 항상 붉은 파란색은 코스피고. 예, 코스피고. 예. 그래서 의미 있는 저점의 형성이 되면은 코스피는 반드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의미 있는 저점을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형성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향후 코스피는 뭐 완만하지만,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ADR 지표라고요. 또 볼륨 레시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두 지표를 이제 섞었습니다. 예, 평균값을 냈죠.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오르고 내린 비율들 그리고 거래량 지표를 통해서 봤을 때 28일이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의미 있어 보이는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위로가 되네요. 예. 자, 그렇지만 뭐 여전히 시장에 복병들은 있습니다. 수급 얘기, 환율 얘기, 엔화나 환율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 전 세계 지수를 보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MSCI 전 세계 지수가 이제 회색선인데 뭐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앞서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다우 지수 같은 경우도 위에서 놀고 있어요. 계속 지금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이제 역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뭐 전일에도 호주 증시 같은 경우는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독일이라든지 러시아, 영국, 스위스 등도 연중 신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게 이제 1월 증시에서 나타났던 게 환율 문제고요. 그 중에서 이제 엔화 약세가 결국은 우리 증시에 좀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케이 지수하고 엔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거의 환율 움직임하고 니케이 지수하고 지금 같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엔화의 하락 추세가 이제 일시적으로 둔화는 됐지만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주춤한 그런 상황이지 아직까지 하락 추세는 유효하기 때문에 좀 더 엔화 약세의 영향은 좀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인 글로벌 증시가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금 가격이라든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금 가격 같은 거는 지난해 10월 이후에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국채 수익률도 이제 2%까지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좀 흥미로운 사실은 글로벌 증시에서 이제 코스피하고 지난해 연말까지 동조화가 뚜렷했던 것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대만의 가권 지수, 브라질의 보베스파 지수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해 9월 고점을 넘어서 있고, 대만의 가권 지수는
지난해 그 고점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브라질의 보베스파 지수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은 최근 그 우리 코스피하고 아주 그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증시 가운데 브라질 그 보베스파 지수의 움직임에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이제 어제 종가가 13,954네요. 14,000 근접했고요. 지난 그 역사적 고점이 14,198이네요. 숫자를 좀 이런 거 외워야 됩니다. 14,198. 요게 2000 보니까 7년 10월 10일이니까 리먼 사태 나기 그렇죠. 전에 그 고점인데 거의 회복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이제 그 안전자산, 확실한 자산에 있던 돈들이 위험자산 쪽으로, 위험자산, 주식, 채권 쪽으로 나오는 건 맞는데 그게 이제 우리 시장이나 신흥시장보다는 선진시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이제 선진시장, 그 다음에 신흥시장으로도 오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그 1월에 보면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도가 있었죠. 그런 뭐 요인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생시장이 크다 보니까 연말에 들어온 BCI 프로그램 매수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또 뱅가드 청산도 있고 워낙 강세도 있고 뭐 그렇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 전망하고요. 또 희망 업종까지 볼 텐데 이 업종 섹터 얘기는 좀 이따 하고 먼저 국내 증시 단기 전망부터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은 그 전체적으로 그 헤드 앤드 숄더형, 즉 머리 어깨형이 나타났죠. 이게 고점에서 나타나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조정 패턴인데, 이 패턴이 나타난 이후에 조정이 좀 그 가속화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주 들어서 캔들 차트상 도치라고 그러죠. 이제 십자가 표시가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바닥권에서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는 또 추세 전환 신호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조 지표를 보시게 되면 이격도라든지, 지금 보시는 그 MACD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도 의미 있는 저점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좀 상승할 거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동평균선 중에서 이제 3개, 즉 다시 말씀드리면 5일선, 60일선, 120일선이 현재 한 곳에 밀집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조만간 방향성이 좀 나타날 것으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요 지지선은 뭐 200일선이 지나가고 있는 1920선 정도, 그리고 그 1차적인 저항선은 마디 지수이자 심리적 저항선인 뭐 2000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좀 봐주시면 좋겠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1월에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그 양호한 그 수익을 나타냈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지금 그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중 천정을 형성하면서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좀 아쉬운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 500에서 520 정도의 움직임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코스닥 시장도 역시 이제 정강 후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최근 그 5거래일 연속 그 음봉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그 조정시 저점 매수는 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사실상 뭐 조금 이제 헤드앤숄더형에서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단기적으로는 또 저점을 좀 잡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좀 그나마 이제 공략할 만한 유망 섹터, 혹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2월 지나고 3월쯤에는 좋아질 거란 얘기도 하는데요. 좋게 보시는 쪽은 어딘가요? 일단 그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 기존의 1월 증시에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내수 업종하고 낙폭이 그 심했던 이런 업종을 공략하는 게 좀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수 관련주라 보시면은 그 음식료라든지 의약품, 유통, 건설 이런 쪽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과도했던 것들, IT, 즉 전기전자, 그다음에 철강, 금속, 운수 장비 이런 업종이 아마 단기적으로는 좀 순환매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 대해서 조정시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시장 구조적으로 시장 대응 전략 살펴봤습니다. 마켓리더 특급 전략 KDB 대우증권 김정환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